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아세요? 차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내적 듀얼리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각이다. 표준이라는 기준에 적대적이고 제도화된 사용법, 즉 기존의 기준들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다. 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 중 하나를 알고 있다. 그는 영화와 사진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알려진 몇몇 동물들을, 특히 그들이 가지는 독립적인 성격과 진지함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다. 그 동물들 가운데 부엉이가 있다. 크리스마커는 의심할 바 없이 이 부엉이라는 동물에 빠져 있다. 아마도 그 자신의 카메라처럼 부엉이 역시 본다는 능력, 무엇보다 평범한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 나라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엉이라는 동물이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주는 나라에 대해 영화를 만드는 일. 바로 이 나라, 이 도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모험하며 또한 인간을 묶어주는 이 지혜와 그 지혜의 산물인 철학을 일상에서 실행한 역사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도시가 아테네였으며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신전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크리스마커는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오나시스 재단은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했다. 크리스마커는 그의 카메라 앞에 철학자들과 작가들, 논리학자들, 정치가들과 예술가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3개의 에피소드 동안 상상의 세계와 음악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런 상상과 음악 세계 속 공간을, 수학의 세상을, 역사의 의미를, 여성 혐오와 욕망의 덫에 대하여, 또한 거짓말의 진실과 향수, 노스탈지어 등등 아테네라는 도시와 아테네 사람들에 관해 전달받을 수 있는 모든 말들과 생각들을 접수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들은 도시와 지식의 상징인 부엉이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열정 그 자체이며 동시에 명료하다. 이 영화는 이 초대자들이 붙잡고 있는 현실의 외곽을 두르고 있는 띠들이 슬프게도 대중과 거리가 멀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거리감의 이유를 말하자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즉 두 개의 주제인 지혜와 자유라는 소통이 어림도 없는 두 개의 주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나시스 재단은 되찾은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마커의 영화를 프랑스 시네마테크에 맡기는 일에 동의했다. 프랑스 시네마테크는 순서대로 그 영화를 대중들에게 돌려주었다. 영화의 존재 이유 자체가 보여주기에 있기에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동시에 시네마테크는 크리스마커를 위한 열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작가와 그의 작품들에 대한 경의로서 대중에게 이 작품을 나누어 준 것이기도 하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L'Héritage de la Chouette,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마커의 작품이 출시되면서
그의 오랜 지인이었던 그리스계 프랑스 영화 감독 코스타 가브라스가 서두에 쓴 글이었습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좌익 성향으로서 정치성이 분명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그리스 독재 정권을 다룬 제트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 영화는 1969년도 작품으로 이브 몽땅이 주연을 했고, 당시 이 영화의 크리스 마커가 현장 스틸 사진을 찍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타 가브라스는 이후에 이브 몽땅과 시몬 시뇨레 그리고 크리스 마커, 이 세 사람의 가족과 같은 끈끈한 동맹에 함께하게 된 친구이자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코스타 가브라스의 증언으로 크리스 마커의 면면을 알게 되는 인터뷰들이 나오게 되죠. Teach me to dance. Will you? Dance?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Together. Let's go. Up. Again. Up. Down. Yasu Levende. Boss, I have so much to tell you. I never loved a man more than you. Hup. Hey, boss, did you ever see a more splendiferous crash? You can laugh too, huh? Hey, you laugh! You saw how they all ran. Especially the monks. The third time was the best. Nothing left. Hey! That's too Her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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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조르바의 댄스, 1964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목이었고요. 이 음악을 작곡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이 작품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른 그리스 영화에서도 영화 음악을 많이 남긴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죠. 1925년에 태어났고 2021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대중적인 음악가이기도 하고, 이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는 좀 전에 들으신 OST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 조르바를 연기했던 안소니 퀸의 목소리였고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이 만든 1964년도 작품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이 소설가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당시 1883년이면 오스만 제국의 이름 하에 태어났고 1957년도에 세상을 타게 했는데 동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지형적인 특성과 터키 지배하에 기독교인의 박해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민족주의 성향의 글을 많이 썼고 나중에는 베르그송과 니체를 알게 되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투쟁적인 인간상을 그려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7년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Απ' το παραθύρο μου στέλνω 1, 2 και 3 και 4 φιλιά που φτάνουν στο λιμάνι 1 και 2 και 3 και 4 πουλιά. Πως θα θέλα να είχα 1 και 2 και 3 και 4 παιδιά που σαν θα μεγαλώσουν όλα να γίνουν λεβέντες για χάρη του Πειραιά. Όσο κι αν ψάξω δεν βρίσκω άλλο λιμάνι, τρέλη να με έχει κάνει από τον Πειραιά. Όταν βραδιάζει τραγούδια μαραδιάζει και τις φαινιές του αλλάζει, γεμίζει από παιδιά. Από την πόρτα μου σαν πω δεν υπάρχει κανείς που να μην τον αγαπώ και σαν το βράδυ κοιμηθώ ξέρω πως θα τον ονειρευτώ. Πέτρα διαβάζω στο λαιμό και μια χάντρα φυλακτώ γιατί τα βράδια καρτερώ στο λιμάνι σαν βγω κάποιον άγνωστο να βρω. Μα όσο κι αν ψάξω δεν βρίσκω άλλο λιμάνι, τρέλη να με έχει κάνει από τον Πειραιά. Όταν βραδιάζει τραγούδια μαραδιάζει και τις φαινιές του αλλάζει, γεμίζει από παιδιά. Πως θα θέλα να είχα 1 και 2 και 3 και 4 παιδιά. 멜리나 메르쿠리의 Never on Sunday 이 영화에 나오는 OST 가운데에서 멜리나 메르쿠리가 직접 부르는 대목 같이 들었습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1920년생입니다. 영화 배우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라는 나라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정치가로 변모한 그녀는 배우이자 가수이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993년 73세로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엔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하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L'héritage de la chouette,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마커의 작업을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13개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1989년도 작품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에서 코스타가브라스가 크리스마커가 어떠한 열의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부엉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대표하는, 사실은 여신 아테나를 또 상징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라는 동물은 크리스마커가 고양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아바타처럼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두 동물입니다. 특히 L'héritage de la chouette라는 이 작품은 크리스마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년이 지난 나이, 노년에 자신이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지향했던 어떤 이상,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집대성을 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커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의 신화들로부터 시작한 그리스의 세계, 즉 사유와 철학의 세계에 대해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커에게 무척 중요하게 여겨졌던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는 어떤 지표들로 알려져 있는지 그 영화와 음악들을 통해서 그리스라는 나라, 그 문화의 맛을 저희도 오늘 좀 푹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스적인 음악과 영화, 역사 몇 가지 지점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Το τρένο φεύγει στις 8. Ταξίδι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Νοέμβρης μήνας δεν θα μείνει.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Το τρένο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Νοέμβρης μήνας δεν θα μείνει. Ξαφνικά να πίνεις ούζος του Λευτέρη. Νύχτα δε θα έρθεις άλλα μέρη. Να έχεις δει
εσύ μονάχος έχεις μείνει. Σκόπια φύλλα στην Κατερίνη, μες στην ομίχτη 5-8, μες στην ομίχτη 5-8. Μάχαιρη στην καρδιά σου εγίνει, σκόπια φύλλα στην Κατερίνη.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다른 그리스의 여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음악은 1986년도 음악인데 내 조국이 가르쳐준 노래라는 아그네스 발차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녀는 그리스 태생의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이고 1944년에 태어난 지금 현재는 78세가 되었군요. 리스토아르 드 라 슈에트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마커의 작품은 아흐테라는 TV를 통해서 시리즈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13개 에피소드의 제목과 간략한 소개들을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포지엄 받아들여진 생각들. 2. 올림피시즘 상상의 그리스. 3.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꿈들의 도시. 4. 노스탈지 Le retour impossible 불가능의 귀환. 5. 망각 암네시 역사의 의미. 6. 마테마틱 수학 기호들의 제국. 7. 로고마시 말에 대한 논쟁 부족들의 말들. 8. 음악 내면의 공간. 9. 코스모고니 우주 기원론 세상에 대한 사용서. 10. 미톨로지 신화 La vérité des mensonges 거짓들의 진실. 11. 여성 혐오 미소지니 욕망의 함정. 12. 비극 트라제디 illusion de la mort 죽음의 환상. 13. 마지막으로 철학 필로소피 Le triomphe de la chouette 부엉이의 승리. 이렇게 제목들이 그리스어 심포지엄 올림피시즘 데모크라시 노스탈지 암네시 마테마틱 로고마시 뮤직 코스모고니 미톨로지 미소지니 트라제디 필로소피 이렇게 그리스 어근으로 된 말들로 13개의 주제를 잡아서 에피소드를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 심포지엄은 부제로서 Les idées reçues 받아들여진 생각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파리에서 틸리시, 아테네, 버클리 등지의 역사학자들이 심포지엄을 재현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모여 앉은 식탁 위에는 포도주들과 과일들을 두고 마치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 생각을 나누던 모습을 재현하면서 담화가 일어납니다. O mio babbino caro, o my public caro. Oh
La mamma morta manda alla porta della stanza mia, m'arriva e mi salvava. Poi a notte alta io con versi errava, quando d'un tratto livido bagliore
마리아 칼라스. 1923년에 태어나서 1977년 파리에서 일생을 마감한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앞서서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라 마마 모르타, 두 곡을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계 미국인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이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또 음악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고 이 레리타주 드 라 슈에트,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마커 영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오나시스 재단의 수장이었던 오나시스의 연인이기도 했죠.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제클린 케네디에 의해서 남자를 오나시스를 빼앗긴 굉장히 가슴 아픈 비운의 여가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칼라스의 목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 둘을 다 노래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영화로 잘 알려진 라 마마 모르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노래하고 있었던 그 칼라스의 목소리로 강렬하게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영화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기도 했죠. Footsteps and voices. Wasn't that what you said? The fog. I sensed it. In this city, the fog is man's best friend. Does it sound strange? It's because it's the only time the city gets back to normal, almost like it used to be. The snipers have to live off visibility. Foggy days are festive days here, so let's celebrate. Besides, we have another cause for celebration, a film. A captive gaze, as you called it, from the early days of the century, set free at last, at the end of the century. Isn't that an important event? Oh, yes. A youth orchestra, local boys, Serbs, Croats, Muslims. They come out when there is a ceasefire. They go from place to place and make music in the city. How about it? Shall we go out too? I want you to meet my family. We might go for a walk down by the river.
율리시스의 시선 영화 OST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영화 율리시스의 시선 The Gaze of Odysseus 1995년 작품으로 그리스라는 나라를 잘 보여주는 드러내는 뛰어난 작품으로서 저 역시 이 영화에 깊이 매료된 사람으로서 감독인 테오도로스 앙겔로플로스 감독을 무척 존경합니다. 테오도로스 앙겔로플로스 감독은 1935년에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2012년에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이 영화 율리시스의 시선은 팔무도어는 받지 못하고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는데요. 앙겔로플로스는 이 율리시스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굉장히 대작입니다. 176분이나 하는 긴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작은 이탈리아가 했고요. 여기에는 하베이 케이틀과 얼랜드 조셉슨처럼 세계적인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습니다. 하베이 케이틀이 연기하는 주인공, 그는 그리스의 영화 감독으로 해외에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북그리스인 테살로니 근처에서 그는 발칸반도에서 촬영된 마네키스 형제의 20세기 초반에 최초의 그리스 영화 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렇게 해서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를 다니게 하는데요.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 불가리아, 마세도니아, 이어서 이어지는 사라예보와 보스니아 헤르젠고빈 사이에 전쟁을 야기시키는 그 발칸반도 지역을 순회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신화 오디세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느 노인이 지키고 있던 너무나 소중한 최초의 그리스 영화가 담긴 영화 릴들을 찾게 되고요. 당시에 그 영화들을 상영하던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 노인은 그리스 영화의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고난을 넘기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이미 굉장히 많은 상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작품 중에 가장 절정의 수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화적으로 그 깊이가 사실 영화에서 진지하고 깊은 미학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몇몇에게만 허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중에 이 테오도로스 앙겔로플로스 감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현대사를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와 무척 많이 겹칩니다. 그리스의 비극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내전의 상흔인데요. 그리스 내전은 1941년에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8년간 전쟁이 계속되고 전 국토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 그리스의 현대사는 가장 어둡고 처참한 10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발칸반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진영에 편입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내전과 내홍으로 거의 초토화되어 있었던 그리스 안에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와중에 공산화되는 것을 간절하게 막았어야 했던 미국과 영국의
개입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보다는 이념에 의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반공주의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내전 이후의 그리스 반공 정부의 사상 탄압과 공산주의 동조자 색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념의 갈등과 피를 불렀습니다. 1949년에 그리스 정규군과 보안대가 2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국가적으로 사상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보안당국의 신분 조회를 받았어야 했다고 하죠. 많이 겹치죠? 우리의 옛날 그림들과. 이런 와중에 전쟁과 내전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다 초토화되고 미국의 마샬 플랜 집행을 통해서 그리스의 재건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리스의 이미 초토화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빚더미들이 나름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디서나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인보다는 이념에 의한 방어기지로서 세워진 정치가들이 정치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또한 아픔이 내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리스 관광업이 점점 성장을 이어갔죠. 근데 내부의 경제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그 그리스를 일으킨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일으킨 것은 해외 이민이었습니다. 나라가 살기에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50년대부터 80년에 이르는 1980년에 이르는 동안에 인구의 12%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미국의 이민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자 60년대부터는 호주로 이민 간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70년대에 멜버른에는 20만 명이 그리스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이 거꾸로 자기 나라에 돈을 보내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리스인들의 소득이 점점 증가하면서 지금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얼마 전에 그리스 경제의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때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외형에 의해서 유지되고 형태를 키우면서 갈등은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 현대사에 주목할 만한 우리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정치사의 한 부분에서 1960년대가 되면 군부 독재로 인한 정치적 고통을 겪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역사와도 무척 많이 겹칩니다. 독재 체제 하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탄압과 고문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율리시스의 시선에 나오는 주인공 영화 감독 역시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망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요. 1950년대에 왕당파의 반공 정권이 그리스에는 상징적인 왕이 계속 존재했었어요. 그 왕과 우파가 함께 손을 잡고 좌파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가차없이 쳐내면서 아주 극악한 정치를 펴낸 한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파의 내부 균열이 일어났을 때 1963년에 그 틈을 타서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베니젤리스트 정당이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집권을 하고 나니 심각한 어려움이 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령관과 군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을 하면서 군사 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큰 위기를 느껴서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1967년에 군이 그리스 전체를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반대 세력의 정치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쿠데타 세력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피면서 농가부채의 상당액을 탕감해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받침을 잃고 이 군사정부도 위기를 맞게 되고 청년들의 반전운동과 특히 프랑스의 68혁명이 있었죠.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그리스인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반독재 시위 등을 통해서 결국은 족제가 종식되기도 합니다. 군사독재는 1967년 4월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7년 만인 1974년에 종식하게 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짧게 겪은 거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그리스의 현대사에는 오랜 동안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 나라인 터키와의 민족주의적 갈등, 인종 청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살 등의 엄청난 비극을 계속 맛볼 수밖에 없고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들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위기의 위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냉전 시대의 희생양이기도 했던 그리스의 현대사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분단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에게해를 둘러싼 그리스와 터키의 분쟁은 피해가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현대사에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터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에게 주권을 잃었던 지난한 역사를 겪었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냉전 시대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냉전 시대에 유일한 발칸반도의 그 비공산권 국가로 남게 되는 정치적 냉전 시대, 쿠데타에 이어 군사 독재를 겪은 역사까지 우리와 겹쳐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키프로스 섬의 분단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상에서 분단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유일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씁쓸하게 떠올리게 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터키와의 국경선 분쟁과 갈등을 또 겪고 있는 양국 간의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 양국의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감정을 더 자극해서 정치의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공존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생존의 열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적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배타성을 맨 앞에 외치면서 가는 정치라는 것은 권력 집단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데에 생존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적 가치를 내세워서 배타성을 부추기는 정치적인 지형이 지금 그리스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또한 사실 유감스럽게도 강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스는 2006년에 금융위기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세계에서 4번째로 무기 수입을 하는 그런 형편의 나라가 됐습니다. 민족주의적 배타성의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군사적 대응을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파행적인 구조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가 인류 문명에서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무기, 말이라는 그 로고스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서로 타협하고 정치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그 근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크리스 마커는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의 현재를 비추고자 했던 바로 그 작품이 L'Héritage de la Chouette, 부엉이의 유산이라는 크리스 마커의 작품입니다. Till the white rose blooms again, you must leave me lonely.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ummer days are